자, 그 다음에 그럼 리모컨 가지고 조정하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리모컨으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죠. A 사람 리모컨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나이라는 변수에 접근해서 여기다 20을 넣은 거죠. 그런 의미죠. 그리고 시스템 출력할 때도 이 리모컨 이용해서 얘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역시 이 변수에 접근해서 저장되어 있던 20을 꺼내다 쓴 거죠. 일단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요거를 보시면 A 사람 리모컨으로 A 왼팔이라는 거를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럼 A 왼팔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어디에? 여기에. 사람 인스턴스에 A 왼팔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얘는 클래스로부터 비롯되니까 당연히 클래스에 A 왼팔을 가질 수 있도록 정의를 해주셔야겠죠. 없죠? A 왼팔이라는 게. 이렇게 해야 접근 가능하잖아요. 나이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나이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A 왼팔 접근하려면 A 왼팔 있어야 됩니다. 그럼 A 사람의 A 왼팔을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건데, 보시면 얘도 뭐예요? 객체 리모컨 타입입니다. 왜냐면 여기 점이 있잖아요. 얘를 가지고도 실제 인스턴스, 팔 인스턴스가 있을 거예요. 왼팔 인스턴스. 그 인스턴스에 있는 길이를 찾아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두 번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 하시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실제로 팔을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리모컨이 들어오는 변수가 있듯이 여기에도 리모컨 들어올 수 있는 변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야? 팔이라는 인스턴스를 만들고 얘가 길이를 가지고 있겠죠. 길이. 그럼 얘도 리모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리모컨을 메인에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 주는 거예요. 요 인스턴스한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메인으로 얘를 바로 사용을 못해요. 얘를 찾아갈 수 있는 리모컨이 없어요. 메인에. 그죠? 그래서 메인에서는 얘를 한번 찾아간 다음에 얘로부터 얘를 찾아가야 돼요. 그림으로 보면 일단 이해는 가시죠? 자, 그럼 필요한 게 뭐다? 요 인스턴스 필요하죠? 그리고 요 리모컨을 여기다 넣어야 되죠? 그러려면 이 A 왼팔이 어떤 타입이어야 된다? 팔 타입이어야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그러니까 팔 리모컨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인 상태고요. 근데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에다 20 넣어주듯이 요 A 왼팔에도 뭘 넣어줘야 돼요? 요거 리모컨 넣어줘야 되죠. 그리고 이거 만들려면 new 해야 되죠. new 해야 되고, 뭘 붙여서 만들어야 된다? 팔 클래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A 사람 점 A 왼팔이라는 변수에 new 팔, 이렇게 하면은 팔 인스턴스 만들어지면서 그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코드만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A 사람을 가지고 이거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럼 A 사람점 왼팔 하면은 요걸로 찾아와서 요거 가리키는 겁니다. 요거 지금 이게 대입 연산자로 뭔가를 넣죠. 여기다 뭐 넣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뭘 넣는 거냐면 new8에서 new8 하면은 요렇게 8 클래스라고 할게요. 이렇게 8 클래스를 참고해서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8 인스턴스를, 8 객체를 만들어요. 그럼 얘가 주잖아요, 그죠? 이 리모컨을 주잖아요, 원래.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 이렇게 변수 하나 만들어서 메인에서 받았는데, 이걸 메인에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A 사람 리모컨 이용해서 여기를 지정해가지고 얘를 여기다 넣어버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요 리모컨으로 이 사람만 찾을 수 있으면 이 사람으로 이 팔 찾을 수 있으니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자, 좀 복잡해 보이죠? 그냥 이제 실제로 이렇게 생겼고요. 내부적으로는 그냥 딱 보시면 직관적으로 보시면 사람이 팔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해하셔도 좀 무방하잖아요. 그죠? 일단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세요. 자, 갑자기 제가 이걸 왜 하냐면 다시 상속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상속의 문제점을 하나 볼 건데 상속에는 아주 큰 문제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자, 상속 좋다 이거예요. 코드 재활용, 클래스가 코드 재활용. 자, 근데 무조건 좋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문제점이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제가 럭셔리 카를 하나 만들고, 자, 이 럭셔리 카는 자동차의 기능을 다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동차니까. 그러면서 자율주행도 되고 터보 엔진도 되는 아주 좋은 차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로 상속을 안 쓴 다음에 이걸 다 때려 넣으면 되죠. 때려 넣으면 되죠. 럭셔리카 이용 가능합니다. 한번 실행을 하면서 해보죠. 이렇게 해주고, 자, 자율주행도 되고 터보 엔진도 되면 되죠. 자, 그럼 저 밑에 자율주행도 하고 터보 엔진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중복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익스텐지 자동차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중복이 해소가 되죠.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실행해도 잘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 중복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차피 자동차 이 세단에 자동차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속을 두 번 받아버린대요. 이중으로. 그래서 럭셔리카를 자동차를 상속받게 하는 게 아니라 세단이나 럭셔리카를 상속받으면 이 자율주행과 자동차 내용까지 싹 다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자산을 아버지가 물려받고 아버지의 재산을 자식이 물려받으니까 자동적으로 할아버지 재산은 손자가 받게 돼야겠죠. 상식적으로. 자, 그래서 익스텐즈 세단을 하면 자율주행은 지워도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자율주행도 우리가 상속받을 거니까 세단한테서 실행하면 잘 돼요. 하지만 여전히 뭐가 남았다? 터보 엔진이 겹친다. 중복된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개 정도 중복되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구조가 좀 복잡해지면 이런 중복이 점점 많아져요.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세단과 스포츠카를 동시에 상속받아 버리는 거죠. 근데 자바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이제
다중상속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다중상속을 허용하지 않고요. 상속은 무조건 딱 한 개만 할 수 있습니다. 세단이면 세단, 스포츠카면 스포츠카. 스포츠카를 상속받아버리면 터보 엔진은 필요 없죠. 상속받을 거니까. 대신 자율주행은 다시 필요해지죠. 이렇게 해결이 안 돼요. 중복이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구조가 복잡해지면 중복 해결이 안 되고요. 코드 재활용 하려고 한 건데 코드 재활용이 안 되죠. 보신 바와 같이. 자,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상속이잖아, 말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인데 이게 할아버지가 좋은 것만 이렇게 다시요. 할아버지가 물려주는 게 유전으로 이렇게 넘어올 텐데, 자, 당연히 할아버지의 유전을 물려받으니까 자식은 할아버지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할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좀만 바뀌면 당연히 할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진 아버지도 문제가 생길 거고, 당연히 그 자식도 문제가 생기겠죠. 유전적인 문제를 생물학 관점에서 보면 그렇고, 우리가 이제 코드로 치면은 자동차, 스포츠카, 럭셔리카가 될 건데, 이 럭셔리카는 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토대로 추가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 한번 바꾸면, 자동차 한번 바꾸면 얘랑 다 영향을 받죠. 그죠? 우리가 객체 지향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객체들 간 서로 독립적이어야 가지고 얘가 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얘한테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상속을 해버리면 얘 하나 문제 생기면 얘를 바탕으로 얘가 만들어졌고 얘를 바탕으로 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속 관계가 좀만 복잡해져도 이거 문제 하나 생기면은 얘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상속 깊이가 깊어질수록 부모 클래스의 영향을 받는 자식 클래스들이 많아진다. 분석 대상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지 보수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조가 복잡해지면 코드 재활용 안 되죠. 왜냐? 다중상속이 안 되니까. 다중상속이 왜 안 되는지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죽음의 다이아몬드라는 걸 한번 직접 찾아서 보세요. 자, 그래서 상속이 좋은 줄 알았는데 엄청 큰 문제점을 안고 있죠. 상속을 안 쓰면은 아까처럼 코드 재활용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해냈냐면,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런 방식이 나온 겁니다. 이거를 구성 방식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EGA, 해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다시 새로운 예시를 하나 또 보여드릴 건데, 일단 요거를 먼저 볼게요. 제가 이제 클래스로 홍길동이와 홍길순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얘네들은 개발자입니다. 남매죠, 남매.
자, 그래서 둘이 개발자가 되기로 약속을 하고 서로 공부를 하는데 홍길동은 파이썬 그리고 자바를 공부하기로 해요. 그래서 파이썬 3.1 파이썬 3버전 자, 그래서 자바 15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홍길수는 똑같이 파이썬 공부하고 이제 C 언어를 공부합니다. 전략적으로. C 언어.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홍길동한테 프로그래밍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자바 해봐라. 홍길동은 자바 공부했으니까 자바를 잘 합니다. 자, 역시 파이썬 시키면 잘 하죠. 자, 근데 이제 홍길동은 C 언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홍길동한테 C 언어를 시키고 싶어요. 어떻게 합니까? 홍길동 C 언어 모르니까 공부해야죠. 그래서 홍길동한테 C 언어를 시키고 싶으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C 언어 이제 C 언어도 할 수 있어요, 홍길동이. 자, 근데 이 언어라는 거, 프로그래밍 언어가 계속 업데이트 되거든요, 기술이. 그래서 C 언어 표준 1에서 2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최신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얘도 2를 공부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죠. 수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기능이. 자, 그러니까 이 남매는 지금 멍청한 거죠. 홍길동이랑 홍길수는 같이 힘을 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기로 했는데 둘 다 C 언어 공부하고 C 언어가 바뀌면 둘 다 C 언어를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복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홍길동이 항상 홍길수를 데리고 다니면 돼요. 그죠? 데리고 다니면서 그럼 우리가 홍길동한테 야, 너 파이썬 다시요? C 언어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홍길동은 굳이 C 언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홍길수는 데리고 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홍길동한테 너 C 언어 해봐 라고 하면 홍길동이 야, 나 C 언어 모르는데 길수나 C 언어 좀 해봐 라고 하면 길순이가 해주겠죠. 그럼 홍길동은 그거 결과 그대로 받아서 시킨 애한테 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홍길동한테 C 언어를 시킬 수는 있어야 되는데 C 언어를 시키면 홍길동이 이렇게 C 언어를 직접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항상 뭘? 홍길순을 이렇게 데리고 다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 홍길동 인스턴스를 여러분들 만드신다면 얘는 무조건 뭐랑 같이 만들어집니까? 홍길순이랑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길동한테 C 언어를 시켜요. 얘가 못해도 돼요. 홍길순이가 할 수 있으니까 홍길순한테 C 언어 시키면 됩니다. 잘하죠?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홍길동이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중복이 안 되죠. 홍길동도 C 언어를 쓰고 홍길순도 C 언어를 쓰는데 홍길순의 C 언어를 홍길동이가 재활용하고 있죠. C 언어의 표준이 바뀌어서 3으로 바뀌어도 홍길순이만 공부하면 됩니다. 어차피
홍길순이한테 시킬 거니까.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상속을 쓰지 않아도 코드의 중복을 받고 코드를 재활용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게 됩니다. 코드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 이 상속의 문제점을 안고 가지 않고 구성 방식을 쓰게 돼요. 이게 뭐냐면 객체의 조립으로 새로운 객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를 만들 때 다른 객체를 구성품으로 쓰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냥 인트, 스트링 이런 것만 쓰는 게 아니라 객체를 이루는 요소 중에 또 다른 객체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구성 방식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 한번 다시 가볼까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그럼 터보 엔진이랑 자율주행을 모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터보 엔진 모듈, 자율주행 모듈. 모듈이라는 게 특정 기능을 하는 어떤 부품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품별로 마련해놓고 이 기능, 이 모듈 있으면 터보 엔진을 실행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율주행 모듈이 있으면 자율주행을 실행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스포츠카가 자율주행을 다시요. 이 세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듈 두 개를 만들었고요. 자, 세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모듈을 달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름이 기니까 그냥 AA라고 하겠습니다. 전소명은.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스포츠카에는 터보 엔진 모듈을 달아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세단한테 너 자율주행 해봐 라고 하면, 해볼게요. 다시 자율주행 하라고 하면은 이 모듈을 그냥 실행시키면 돼요. 그죠? 마찬가지로 스포츠카한테 터보 엔진 켜봐 라고 하면, 이건 BB라고 하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BB. 터보 엔진 이렇게 하면 되죠. 잘 실행이 안 되네요. 자, 얘 비자동차 지금 스포츠카 터보 엔진, 스포츠카 터보 엔진 오타. 또 뭐지? 빨간 줄이 있네. 자율주행 이것도 오타 같은데. 아니다. 자, 럭셔리카는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자, 해서 실행하면 자, 잘 나오죠?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자율주행 합니다. 터보 엔진. 자, 그런 다음에 아까 문제가 됐던 럭셔리카 있죠? 여기다 뭐 달아주면 돼요? 두 개 다 달아주면 됩니다. 모듈 두 개 다 달아주면 돼요. 됐죠? 그리고 나서 자율주행 시키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터보 엔진 시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뭔가 지금 코드가 더 많아진 느낌이 들겠지만 보시면 이 실행하는 여기가 핵심 알고리즘이거든요. 자, 우리가 뭐 한 줄짜리 출력으로 대체를 했지만 이 자율주행 이 기능이 엄청 복잡하고 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 알고리즘을 지금 재활용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실행하면 이거 주석 풀고요. 제일 밑에 자, 실행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뭐 자율주행에 어떤 기능이 추가돼서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모듈만 바뀌면 이 모듈을 사용하는 모든 차들은 동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 자율주행 합니다. 뒤에 느낌표 붙죠. 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코드가 재활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좀 더 안전하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상속은 여기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랑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이제 다양성인데, 이렇게 하면 그러면 상속은 필요 없는 거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고 이 상속 개념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다양성은 시간상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구성 방식을 연습할 수 있도록 문제를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 오리 문제라고 있고요. 그리고 연습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오리 문제를 구성으로 해결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쭉 보시면 상속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상속에 대한 문제점들이 오리 시뮬레이션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속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다가 이제 구성 방식을 요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오리 문제를 구성 방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 다양성을 못해서 좀 아쉬운데, 이거를 하려면 이것도 좀 방대하거든요. 뭐 형변환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까지 들어와야 돼서, 자, 그래서 일단 자바 1에서는 못할 것 같고요. 자바 2에서 기회가 된다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열흘간 좀 짧은 시간이라 이런 최대한 좀 어려운 내용들은 가장 마지막에 하려고 오늘로 미뤄뒀던 거고,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적어도 그 객체와 클래스, 인스턴스 이런 개념들과 사용 방법은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객체 지향까지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이해하셔도 되는데 그 스태틱도 그냥 이런 게 있다 이해하시면 되는데 클래스를 이용해서 뭐 자판기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회원 출력하는 거 있죠. 이런 거는 많이 연습을 하셔서 내가 인스턴스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많이 연습을 해주세요. 자, 왜냐하면 이제 자바 2 시간에는 그 인스턴스 그동안 배운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게시판을 만들 거거든요. 실제로 네이버 카페를 모작을 할 거예요. 네이버 카페에 있는 기능들을 하나씩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이 객체 인스턴스 개념이 안 돼 있으시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